자, 그 다음에 우리 판결 얘기하는데 211페이지 교과서요. 211페이지 보시면 판결 4번에 있죠. 동그라미 4번 판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해서 형성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 판결에 국한된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에 해당하는 게 거기 밑줄 그으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형성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말이 나와야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하는 겁니다. 자, 거기 밑에 판례를 보시면요. 민법 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 밑줄 그으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 요거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죠. 얘는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 판결을.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 예를 들어 어떤 거?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하는 것이고, 이행 판결이라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건 등기해야 등기 없이.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판결이니까? 예? 이행 판결이니까. 이게 왜 이행 판결이에요? 뭘 보고 이행 판결이라는 걸 알아요? 어떤 분이 확정 요걸 가지고 안 돼요. 에이, 그건 아니죠. 이전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부터 설명하면 확정이라는 말은요. 1심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럼 판결 나죠? 판결. 글씨를 안 쓰다 보니까 잘 못 쓰겠어요. 판결 1심 판결이 났어요. 판결 나면요. 불변기간이라고 해서요. 2주 동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말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근데 2주 넘어서 2주 안에 다시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심 진행이 되는 거예요. 2심에서 또 판결 나죠? 네. 판결 나잖아요. 이건 2심 판결이죠? 네. 여기서 다시 불변기간이 적용돼요. 2주. 그래서 여기서 다시 뭐 하는 거지?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욜로 확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상고하면 3심, 상고심이죠? 상고심을 3심, 대법원에서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결이 나오면 확정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심제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법원의 심급제도, 1심, 2심, 3심 가는 거, 이 심급제도에서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청구 소송이 확정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행 청구든 또는 형성의 소든 이행의 소든 확인의 소든 상관없이 다 확정은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봐봐요. 이행을 한다. 권리는 뭐 한다 그래요? 행사한다 그러죠? 의무는 뭐 한다 그래요? 이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권리는 행사한다고 표현하고 의무는 이행이라고, 의무는 이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건 룰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이행이라는 나왔다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의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청구한 거 아니에요? 뭘 청구한 거예요?
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거예요. 이행을 청구한 거다. 그러면 의무의 이행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럼 이 의무는 왜 발생했느냐 그거예요. 왜?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법률 행위로 인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고 의무해야 될 사람이 안 하니까 이행하라고 대신 청구한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결국은 이건 이행 판결이란 말이에요. 뭘 보고? 청구라는 걸 보고. 뭘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행을. 뭘? 의무의 이행을. 권리는 행사, 의무는 이행. 의무의 이행을 하라고 청구한 겁니다. 내용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요.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를 통해서 물건 변동할 때는 언제예요? 매각 대금의 완납 시. 이 매각 대금을 다른 표현으로 경락 대금이라고 하죠. 네. 자, 법원 경매를 해보신 분 혹시 있어요? 있어요? 누구? 경매 해보시면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종목이? 빌라. 오, 빌라. 언제 받으셨어요? 15년 전에요? 아주 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젊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봐봐요. A 빌라를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감정가 1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떨어져가지고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1억짜리를 8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랬을 때 낙찰받는 절차가 입찰 기일이 있어요. 입찰 기일을 지정해가지고 그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를 하죠? 보증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입찰 보증금의 납부. 몇 프로죠? 10%. 10%. 감정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지금 현재 9천이었다. 1억이라고 그랬죠? 1억이었다 그러면 얼마를 납부하는 거예요? 1천만 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입찰 금액의 10%가 아니에요. 감정가의 10%. 그럼 이건 매매할 때 우리 계약금 걸잖아요, 보통. 매매해서 계약금 걸 때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 계약금 보통 몇 프로 내요? 그거예요, 그거. 10%. 근데 계약금 넣고 나중에 중도금 잔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해서 중도금고 잔금을 안 주면 매수인이. 그럼 어떻게 해요? 매도인이 먹잖아요. 10%. 예? 낙찰을 받았는데 10% 넣고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고가 매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제일 비싸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결정이 됐다면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내야 돼요. 매각 허가 결정. 여기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에 지나면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이 되면 바로 얘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너 사도 돼라고 허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일주일 걸려요. 그리고 한 달 주고 잔금을 납부하라 그래요. 그럼 언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잔금 납부 시점에. 완전히 다 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매각 대금을 완전히 납부했을 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 안 해도. 돈 다 내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이 A 빌라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B라는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C가 낙찰을 받았어, C가. 그럼 가서 이제 내가 돈 다 냈으니까 소유자 아닙니까? 이제 이사 가세요. 제가 이사비 좀 챙겨 드릴 테니까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이사 간다고 해요. 그죠? 근데 간다고 말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 인도명령을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인도명령 신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너무 늦어지죠? 그러니까 매각대금 납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요. 그럼 인도명령 신청해도 인도명령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집행할 수 있단 말이죠. 안 나간다고 버티면. 강제로 그냥 다
빼는 거야, 짐을. 내쫓는 거예요. 집행관이 가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등기도 안 해놓고 잔금 납부함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한다는 말은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을. 그럼 이게 되느냐? 소유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다. 언제? 납부 시점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인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물권 변동하는 시점은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누가 매각대금 완납했을 때? 최고가 매수인. 그죠? 최고가 매수인. 그러니까 경락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최고가 매수인. 경락대금이라고 안 하고 매각대금. 자, 기타 이제 너무 많아요. 물권 변동이 등기 없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면 전부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한다. 그 나와 있는 게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12페이지 보시면 기타 법률의 규정, 기억,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조문이 없죠? 이건 판례예요. 판례. 다시 말하면 관습법에 따른 물권입니다. 관습법에 따른 물권 변동. 법정지상권, 법정 들어가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 또 들어가요. 리을, 법정저당권의 취득, 649조. 이것도 법정 들어가죠? 그러니까 법정을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법정 들어가면 전부 물권 변동해요. 등기 없이.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미음,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멸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권 3년 약정했어요. 3년 지나면 소멸이에요.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비읍,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입니다. 이것도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권으로 담보를 잡았는데 돈 갚았어요. 돈 갚았다고요. 변제했어요. 돈 갚았으면 저당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소멸하는 겁니다. 등기해야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 소멸. 그 다음에 이응, 시옷 법정대의에 의한 저당권 이전은 필요 없고요. 안 보셔도 되고. 혼동에 따른 물권 소멸은 우리 오늘 공부할 거고. 지읒, 구분 소유권의 취득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판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 건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외적으로 구분 소유의 의사가 표시만 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한다. 구분 소유권 발생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그 판례에 따라서 구분 소유권 취득도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칠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한다 그랬어요. 보면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이렇게 건물 지었어요. 그럼 신축하면 얘가 소유권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 없이. 그럼 자기가 지은 건물이니까 다 지었으면 지 거지. 그 누구 거예요? 그죠? 등기를 하나 안 하나? 당연히 갑의 것이에요. 맞아요? 네. 자기가 지었으니까. 마치 이거죠? 제가 애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당연히 제 애죠? 출생신고를 하든 안 하든 이건 제 새끼잖아요. 제가 낳았으니까. 그죠? 제가 건물 지었으면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이건 지은 사람 거예요. 자, 그럼 이게 187조 본문입니다. 근데 단서에 따르면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처분하고 싶은 거예요. 매수인 잡아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간명의로 등기를 하란 말이에요. 무슨 등기? 처음 들어가니까 소유권의 최초 취득이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그게 181조 단서예요. 그 다음에 을이 병으로부터 다시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렇죠? 갑이 을에게 처분하려면 이렇게 갑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서 을에게 넘어가려면 매수인 을이 샀잖아요. 요건 186조에 따라서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등기를 해야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다시 한번 봐요. 자, 갑이 건물을 지었으면 신축 시에 187조 본문에 따라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따라서 지었으면 갑이 소유자. 다만
187조 본문에 따라서 취득하는 건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간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만 드디어 처분할 수 있다. 이게 187조 단서.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한다면 을은 갑과 법률행위 매매를 했으니까 186조에 따라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186조에 따라서 물권 변동하는 것이다.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예? 되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자, 빈출 360페이지. (36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핵심 빈출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뭐는 아니다? 이행 판결.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거 같은 거예요. 이행 판결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핵심 빈출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그 다음에 핵심 빈출 밑에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요하지 않죠. 핵심 빈출 다음에 건물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 취득,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밑에 스텝 1번 혼동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지상권의 소멸,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분에 대한 지분 취득은 전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즉시 소멸해요? 아니면 말소해야 소멸해요? 즉시 소멸이죠. 거기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2번 오답 지문 있죠? 교환이나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아요? 교환이나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에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뻑 한번 나오는 게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것은 요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186조에 따른 거, 187조에 따른 거 이렇게 나눠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입니다. 교재는 215페이지. 칠판 보시고요. 이거 뭐죠, 요거? 미러. 거울이에요, 거울. 그죠? 미러. 이거 사람 있죠? 네. 그럼 거울에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사람을 우리는 실체 관계라고 본다. 그러면 미러에 해당하는 건 일종의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거울은 있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죠? 네. 그죠? 그래서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체 관계와 등기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야 등기가 유효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체 관계와 등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효, 무효라고 했을 때 실체 관계와 등기의 내용이 일치했을 때 등기는 효력이 있다. 등기의 효력은 결국 물권 변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럼 물권 변동 돼야 안 돼요? 물권 변동이 안 된다. 결국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변동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공시의 원칙.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거울도요, 종류가 많잖아요. 실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도 있지만 실체관계와 약간 좀 틀릴 수도 있나요? 조금 길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울도 있고 좀 퍼지게 보이는 거울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죠? 그럼 등기 믿고 거래하면 낭패 볼 수 있죠? 등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럼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공신력 없는데, 그러면 한 번 등기가 무효되면 계속해서 그 뒤는 전부 무효죠. 예를 들어서 지금 번호 3번에서 갑이 소유자이었는데 4번 을에게 넘어갔고 5번 병에게 넘어갔고 6번 정, 7번 무에게까지 넘어갔는데 과거에 이 사이에서 등기가 무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2022년도에 1997년에 이 거래가 무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이때가 돼가지고. 그러면 얘가 무효가 된 거잖아요. 그럼 무효면 얘도 무효. 다 무효잖아요. 그럼 쫓겨나야 돼요. 네?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현재 가능한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등기 한 번 무효면 그 뒤로는 전부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게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뭐예요? 실체관계에 일치하는 거죠? 그걸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걸 너무 뻑뻑하게 인정하면 무효인 등기가 너무 많아지고 무효인 등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 거래 안전 때문에 보호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유효 요건을 좀 더 완화시키자. 웬만하면 그냥 좀 봐주자 이거예요. 너무 뻑뻑하게 인정하지 말고. 이해되셔요? 그게 바로 유효 요건 완화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기의 유효 요건은 결국 유효 요건은 실체관계와 등기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조금 다르더라도 유효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효 요건의 완화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실제 원인과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일 때. 자, 갑이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증여를 하면 공짜로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해주면 증여잖아요. 증여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과 매매로 가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매매는 진짜 가짜? 매매는 가짜죠? 매매는 얘가 돈을 주고 집을 산다라는 표시잖아요. 근데 실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증여 계약서를 들이밀어서 등기 신청을 하면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바꿔치기 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현금 찾아서 아들 통장에 넣고 아들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으로 쏴주는 거죠. 매매 대금을. 그런 형식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 진짜 가짜. 가짜죠. 매매는 가짜니까 얘는 그러면 이 매매 효력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죠. 왜 무효예요? 왜 무효예요? 통정한 허위 표시를 요소로 하는 가장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증여는 실제로 이들 사이에 숨어있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증여지만 매매로 위장해서 한다. 그럼 등기를 보면 지금 갑이 소유자이었다가 번호가 어떻게 돼요? 4번 나오고 소유권 이전되죠? 등기 원인이 뭘로 나와요? 매매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든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든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자라는 건 맞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등기의 목적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예? 등기의 원인이라 그래요. 실제 원인은 뭐였죠? 증여인데 다른 원인 뭘로? 매매로 등기를 했다 그거예요.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증여든 매매든 어쨌든 을이 소유자인 건 맞죠? 따라서 이 등기 유효, 무효? 유효하게 보자. 이건 결과적으로 같으니까. 과정만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증여로 갔어야 되는데
정의를 안 써 있더라도 증여로 받든 매매로 받든 어쨌든 을이 소유자라는 거 공시했으니까 요 등기는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3번 찾았어요? 반가로 3번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도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한 등기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는 실제로 증여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유효하게 보자. 다음에 무효등기의 유용이에요. 무효등기의 유용. 자, 거기 보시면 215페이지에 무효등기 유용 양가로 5번 나와 있죠. 반가로 1번에 의 어떤 등기가 행해져 있으나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로 된 후 나중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가 있게 된 때에 기존의 무효등기를 새로운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유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활용을 얘기합니다. 재활용. 무효인 등기를 다시 재활용해보자. 그럼 공금을 유용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유용하는 게. 흐를 요자에 사용할 용자예요. 흘려서 다른 데로 사용하는 거예요. 속칭 삥땅. 치는 거. 에? 유용이다 그랬을 때 흐를 유자, 사용할 용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흘려서 다시 사용해보자, 재활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효 등기를 새로 유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여기 봐봐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네요. 저당권 등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 변제를 했어요. 돈을 갚았어요. 그럼 저당권 등기는 말소해야 되겠죠? 근데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돈 갚았는데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면 이건 이미 등기 자체가 무효죠?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소멸해요. 그럼 어쨌든 얘가 돈을 갚는 순간 이 저당권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이기 때문에 왜? 여기는 돈을 1억 원 빌린 걸로 나와 있으니까. 돈을 이미 갚는 순간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갚는 순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런데 추후에 또 다시 돈을 1억 원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이 가능한데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얘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갚은 게 돈을 변제한 게 3월 1일이었단 말이에요. 3월 1일. 그런데 4월 1일 날 갑이 병으로부터 또 돈을 빌려요. 그 저당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 1일 날 을로부터 다시 또 돈을 빌려요. 그러면 중간에 얘가 없을 때에는 무효인 등기 또 써먹어도 되겠지만 이미 얘가 저당권자가 4월 1일 날 저당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5월 1일 날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 등기를 그대로 또 얘가 써먹는다 그러면 이건 1번 등기고 얘는 2번 등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밀려버리죠. 왜냐면 이거 변제되면 얘가 사실상 1번이란 말이에요. 이거 말소돼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한해서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표제부는 왜 유용하지 않을까요? 유용하면 안 될까요? 표제부는 유용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권리, 사항란의 등기를 얘기하는 거고 표제부는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중복등기 발생 우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216페이지 반가를 2번 표제부의 유용 그랬죠?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또 써먹는 것과 같은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중복 등기 발생 우려 216페이지. 반가로 3번 사항란의 유용입니다.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누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중복등기입니다. 중복등기는 여러분 책에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필판 보셔요. 등기가 이제 중복되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자, 여기 봐봐요. 자,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이제 표제부가 중복되는 거예요. 표제부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사용란이 아니라, 즉 갑구, 을구가 아니라 표제부가. 그래서 먼저 등기가 50제곱미터고 뒤에 만들어진 등기가 90제곱미터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지금 표제부가 두 개 생긴 거야. 이때는 어떤 것만이 유효이어야 하느냐. 이 전제는요. 일물, 일권, 주의. 배타성 때문에 인정한다고 그랬죠. 이게 등기상으로 가면 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 있다면 등기용지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표제부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부동산 하나인데. 근데 표제부는 어떤 역할이냐면 그 부동산의 이름표입니다. 표제부는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권리관계는 갑구와 을구에 기재되는 게 권리관계고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사실관계, 예컨대 이름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름표가 만들어졌을 때 먼저 만들어졌느냐, 뒤에 만들어졌느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만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선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얘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만이 유효이다. 표제부가 중복되면. 두 번째는 이제 사항란이 중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갑구나 을구에 중복 등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명의인, 등기 명의인이 같은 사람일 경우하고 등기 명의인이 다른 사람일 경우로 나눠 봅니다. 그래서 명의인이 같다. 그럼 선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어요. 후등기도 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죠? 이러면 어떤 걸 유효로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때는 선등기만이 유효입니다. 근데 명의인이 달라요. 선등기가 갑이고 후등기가 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예요. 자,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왜 그러냐면 얘는 이름표니까 먼저 이루어진 등기,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 어떤 거에 대해서 먼저 효력을 줄 필요는 없어요. 실체관계 맞는 것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강근숙이고 강근호예요. 그럼 이것만 유효인 거지. 굳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얘한테 효력을 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자,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얘가 먼저 만들어졌지요. 얘는 나중 만들어졌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든 말든 얘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요. 얘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그렇더라도 이게 무효인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1부동산에 이미 1등기용지가 만들어졌죠? 그럼 만들어졌으면 절차적으로 얘가 적법한 등기용지인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정하거나 변경으로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등기에 효력을 주는 거예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명의인이 달라요, 이때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선등기에 먼저 효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 봐요. 그래서 선등기가 기준이 되어서 무효가 아닌 한 그랬어요. 아닌 한. 그럼 무효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효인 한, 유효라면 후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죠. 그래서 일단 절차적으로 선등기의 효력을 먼저 주어보고 얘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져본 상태에서 유효라면 얘는 무효고 무효라면 얘가 유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중복 보존 등기가 명의인을 달리해서 이루어진 경우 후등기가 무효이면 선등기는 유효이다. OX. 후등기가 무효이면 선등기는 유효이다. OX. XX.
왜 X일까요? 얘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선등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명인을 달리해서 중복보존등기가 됐을 때 선등기가 무효이면 후등기는 유효이다. 맞죠? 다시 중복보존등기가 명인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선등기가 유효라면 후등기는 무효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 요건 틀린 거죠. 얘는 후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에 선등기의 효력을 빠지겠다. 이러면 반대로 쓴 거니까 틀린 거예요. 후등기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선등기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한다. 되셨죠? 예. 자꾸 반복이 되니까 반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216페이지 가시면 중간 생략 등기의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칠판 보시고. 갑이 을에게 집을 팔고요.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을이 다시 그 집을 병에게 팔았는데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못 본 분을 위해서. 여기 봐봐요. 지금 이렇게 순차 넘어갔는데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는데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요. 을을 거쳐서. 을을 생략해가지고. 그럼 실제 등기를 보면 원래는 갑이 을에게 팔고, 그죠? 을이 또 병에게 팔고, 그럼 등기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요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갑이 직접적으로 병에게 판 것처럼. 그럼 가운데가 빠졌죠? 그래서 요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요걸 뭐라고 표현하죠? 을이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 안 하고 팔아서 이전시켰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세금. 얘가 이렇게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 내고 양도하면 양도세 내야 되는데 얘는 취득세, 양도세를 지금 국가에게 내지를 않았잖아요. 세금 포탈 때문에 이것은 금지합니까? 허용합니까? 금지해요. 금지. 중간생각 등기는 금지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별개 문제죠. 자, 그래서 원칙을 보면 법은 이걸 분명히 금지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해석하죠? 단속 규정이라고 해석해요. 따라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유효이다. 그럼 요때 미등기 전매 행위 중간생각 등기를 해도 무효, 유효? 유효. 그렇지만 처벌되는 거예요.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따라서 유효하다고 해서 이것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 주의하시고 그럼 중간생략 등기가 있을 때 3자 합의가 없을 때예요. 3자 합의라는 말은 뭐냐면 갑과 을이, 을과 병이, 병과 갑이 3자가 전부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하고 3자 합의가 없을 때하고 두 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합니다. 병이 어떻게 해요?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응? 통정 허위 표시에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것도 했었고 또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매수인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 말소. 그죠? 대위라는 건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 위자가 자리 위자예요. 아이가 있고요. 아이가 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밥을 이렇게 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밥 먹으면 그 다음에 뭐 유치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엄마는 학원을 와야 돼요. 그럼 아이가 지가 지 손으로 밥을 떠먹으면 좋죠? 네.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밥은 먹이고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빨리 학원에 와야 돼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마음이 급하고 이놈 안 처먹고 떠서 먹이는 거예요. 떠먹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얘가 얘한테 팔아먹었으니까. 병은 갑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갑은 을하고 매매한 거지 병하고 매매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병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얘에 대한 채권자지 갑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을의 이름으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지 소유권 이전을 강제하는데 요놈이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서 받아와야만 얘가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얘 대신 이자가 행사해야 되는 권리를 얘가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얘가 지금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누구에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을에게 해주는 거예요. 을에게. 이해되셨어요? 이자의 권리를 지가 행사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떠먹여주듯이 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얘는 얘한테 등기를 넘겨주게 되죠. 그러면 다시 얘는 얘한테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채권자 대위권. 그래서 3자 합의가 없다면 결국 병은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하는데 그럼 이 경우에 말이에요.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처음에 최초했을 때 매수인으로서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네. 그 채권을 얘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 그 채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병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얘가 양도받았으니까 그걸 원인으로 얘가 얘한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직접은. 결론 3자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인데 갑의 입장에서 어쨌든 얘한테 등기를 해주든 갑은 등기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얘한테 줘서 얘가 얘한테 주나 얘가 직접 얘한테 주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는. 왜 그러냐? 얘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주는 것은 얘한테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얘한테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주는데 얘가 얘한테 채권 양도했다라는 채권 양도 통지서 한 장 받아가지고 그것만 믿고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나중에 잘못했을 때 뭘로 회복할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거 통지서 위조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요, 등기 넘겨주는 건 최소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받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얘한테만 의무를 부담한 거지 얘한테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채권 양도 통지가 있다라고 해도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병이 직접 등기 청구하지는 못한다. 결론, 3자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위할 수 있을 뿐 병이 직접 등기 청구 못해요. 세 번째, 이제 3자 합의가 있어요.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이 3자가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럼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갑이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3자 합의가 있다라는 말은 갑이 얘하고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이 이렇게 직접 등기 청구하는데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과연 소멸되는 것이냐? 3자 합의가 있으면.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을은 여전히 등기 청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얘가 직접 등기 청구 들어가는 것은 3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편의상. 그렇다고 을의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틀린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3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X. 자, 그런데 3자 합의가 있다는 말은 지금 갑하고 병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얘한테 예를 들어 1억 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얘한테 얼마에 팔까요? 예를 들어 2억에 팔았다. 그럼 중간에 얘가 얼마를 해먹은 거예요? 1억 원을. 손 안 대고 그냥 해먹은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미등기 전매를 한단 말이에요. 세금 안 내고. 그죠? 단타 치고. 근데 그러면 갑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분 좋아요? 아주 더러워요? 그죠? 뭔가 갖은 잠언, 그 말을 해놓고, 가문이소로 해놓고, 그래서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깎아줘요, 지랄지랄하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봐줄게. 깎아서 1억 원에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1억 남겨서 병에 2억 원에 팔았다라는 사실을 갑이 아는 순간 인상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래, 손을 잡죠. 너 나한테 살 때는 개 죽는 소리 해가지고, 싸게 사놓고. 그래, 병한테는 그거 2억 원에 팔아서 1억 원이나 해쳐먹냐, 내 거 가지고. 우리 같이 콩밥이나 먹자. 우리 가자. 내가 스스로 자수할 테니까 너 나하고 콩밥 먹자. 그러니 을이 어떻게 해요? 제가 5천만 원 더 드릴게요. 매매대금 인상에 합의를 할 수 있나요? 네. 갑이 인상 쓰니까. 네. 그죠? 합의할 수 있죠. 네. 그럼 제가 5천만 원 더 드릴 테니까 화 좀 푸시죠. 그래서 말이에요. 얘하고 만나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심지어 부동산에서도 매매계약 끝날 때 매도인, 매수인이 다 돈 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같이 내보내질 않아야 따로 내보내지. 같이 내보내면 나가면서 수수료 어떻게 했어요? 하면서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들어와도 때려치는 거예요, 그냥. 수수료 내라 그러고. 그래서 따로 내보내요, 따로. 계약이 다 끝났는데도 매수인 먼저 가세요. 매수인 저하고 얘기 좀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하물며 이건 중간생 같은 긴데 지금 얘네들이 만난다? 깨질 공산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은 안 된다니까. 만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판례가 해석으로. 그래서 얘들이 만나게 되면 결국 뽀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중간생 같은 길은 안 하지 않겠느냐. 얘가 3자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얘가 3자 합의를 안 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해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하고 안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직접 등기 청구 못 들어가니까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불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판례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매매대금 인상에 합의를 했어요. 그럼 인상금 5천만 원 더 주기로 했는데 얘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직접 등기 청구 들어갔을 때 매매대금 인상금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얘가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인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 청구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인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틀리게 내려면 이걸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하자. 어떤 이유까지. 이렇게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럼 등기를 얘가 직접 등기 청구했는데 갑이 인상금 안 줬다고 해서 등기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틀리게 표현하려면 갑은 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니까 을과 병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인상대금 미지급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X.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중간생략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볼 것 없이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 협력 의무 또한 인정하지 않아요.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래서 네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중간생략 등기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네 가지만 정리하시면. 간단하죠? 네. 유효, 무효, 유효,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임의 규정 아니에요. 두 번째, 3자 합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위 3자 합의가 있을 때 직접 등기 청구한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지역 나오면 무효. 풀 것 없이 무효.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